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얼마나 돌려받으셨습니까? 혹시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시라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놓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올해 미리 준비해야 할 절세 전략에 대해서 짚어드립니다. 먼저 최근 10년간 소득세 환급제도가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강미선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올해는 좀 앞으로 더 이제 돌려받고 싶은지 더 챙기셔서. 예. 부모님도 젊으시고 그래서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으니까 제가 받고 싶은 건 욕심인 것 같고 지금 수준으로 계속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 한 150 정도? 예, 돌려받고 있습니다. 보통 돌려받으신 적이 많은지 아니면 토해내야 된 적이 많으신지. 반반이에요. 지금까지 항상 2월은 받을까 이번에 또 급여에서 떼가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니까 뭐 직장생활 오래 하면은 그 정도는 대부분 컨트롤을 하잖아요. 여러분 연말정산 많이 받으셨나요?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13월에 월급이 아니라 13월에 세금 폭탄이 되기 십상입니다. 지난 10년간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았을까요? 지난해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수는 1,900만 명을 넘습니다. 이 중 3명 중 2명꼴로 세금을 돌려받았고 돌려받은 세액은 1인당 평균 60만 원 선입니다. 기간을 10년으로 늘려보면 실제 돌려받은 사람들도 금액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기부와 문화비 공제 등 새로운 공제 항목들이 늘어났고 절세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자 수가 증가한 점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한편 총급여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연봉자들은 어떨까요? 최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상위 10% 근로자 3명 중 1명은 세금을 토해냈는데요. 이들은 1인당 추가로 납부한 금액이 평균보다 4배 정도 더 많았습니다. 추가로 세금을 토해내는 고연봉자 비중도 10년 전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은 근로자들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37%는 연봉이 아주 낮거나 각종 공제를 받아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경제 성장에 따라 근로소득이 꾸준히 늘고 있어 면세자 비율이 2, 3년 후에는 30% 초반까지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은 여전히 2배가량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조세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나름 노력해온 걸로 보이지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무색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로 본 연말정산 추이 짚어드렸습니다. 네,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상에 못 미치셨더라도 아직 낙심하긴 이릅니다. 이 남아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공제 혜택들 어떻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김보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조금 돌려받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왜 돌려받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100만 원 정도는 받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2배 이상 다시 지불해야 돼서 저는 바뀐 게 없는데 왜 환급을 못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중고교생 교복이나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 취약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월세 납입 증명 서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는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다고 알려졌지만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거나 카드로 결제한 부분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단순히 현금으로 구입했다면 역시 영수증을 발급받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난임 치료비도 의료비 항목에 포함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구분되지 않는 만큼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받아 구분 기재해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 처리 금액이나 동네 의원, 장기 요양기관 등에서의 의료비 역시 때때로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들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경정 청구 역시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각종 소득, 세액공제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사실 확인이 되면 신고 후 1, 2개월 내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2015에서 2019 기속연도 5년치에 대해서만 경정 청구가 가능하고 2020 기속연도에 대한 경정 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내년 초에 받게 될 연말정산 환급분도 지금부터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게 좋은지 이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은행 양재PB센터 정성진 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이 내년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우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금계좌를 가입하시거나 기존 납입자는 납입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금계좌는 크게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로 나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개인형 IRP 계좌라는 것이고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예전 가입하셨던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 이후로는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는 연령이나 소득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400만 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IRP 계좌는 연금저축과 합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IRP 계좌에만 700만 원을 모두 납입하는 경우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나 연금저축에만 700만 원을 납입하면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 원 또는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받는 점 따로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퇴직연금 계좌는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을 굴리는 계좌인 거고 이 연금저축계좌는 개인이 따로 이 은행이나 보험사에 가서 가입하는 상품일 텐데 이 세액공제 혜택이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까지고 IRP라고 하는 이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 700만 원까지니까 연금저축을 연 400만 원 내고 있는 사람이 IRP 계좌를 개설해서 이 납입하게 되면 연 300만 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IRP를 이용하면 300만 원 세액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서 공제 혜택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 외에 작년부터 50세 이상인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내년 2022년까지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2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를 늘렸습니다. 다만 적용 제외 대상이 있는데 종합소득금액 1억 원 또는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기존처럼 7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를 위해서 요즘 많이들 가입하시는 ISA 계좌, 즉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의 만기 노래분을 따로 쓰지 않고 노후를 위해 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하게 되면 납입분의 10%를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잘 챙겨야 된다고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영수증을 잘 챙겨야 된다고요? 네.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는데 일부 항목의 경우는 따로 영수증을 챙길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 할 주요 항목들은 의료비 공제에서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을 하는 경우인데요. 구입할 때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구입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만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는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또한 취약 전 아동의 학원이나 태권도 같은 체육시설 교육비 납입분도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 예. 이 안경 쓰시는 분들이나 자녀 학원 보내시는 분들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군요. 올해부터 이 공제 혜택이 새로 생기거나 한시적으로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올해부터는 그 종이신문 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구매할 경우 사용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여기에 올해부터는 신문 구독료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이것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라고 해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분을 기존 50%에서 7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적용기한도 올 6월에서 올 연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예, 팀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은행 양재PB센터 정성진 팀장이었습니다.